지금부터 송병조 감독님과 영수 역의 배우 장희용님, 혜선 역의 조혜선님, 순진 역의 이다슬님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15 사수작전의 감독을 맡은 손병조입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여기까지 영화를 보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사수작전에서 영수 역을 맡은 장희웅입니다. 네,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렇게 와서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15 사수작전에서 혜선 역을 맡은 진짜 혜선 조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진 역할을 맡은 이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 이번 8.15 사수작전이 조금 특별한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봉을 앞둔 지금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작품을 세상 밖으로 이제 다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신 원성진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을 지금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현대인들의 어떤 경쟁과 초조함, 치열함, 그리고 이제 페이소스가 묻어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이 작품을 꼭 연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이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약간 팔자가 좀 사나워가지고 이 작품이 좀 세상 밖에 나올 수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좀 운 좋게 또 잘 나오게 되고 해서 지금 이 날씨만큼이나 제 마음이 좀 뜨겁고 좀 약간 감회도 새롭고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희훈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8.15 사수작전이 첫 스크린 주연을 맡으셨는데요.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개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영수는 장수생이라고 하죠. 공무원 시험 5년째 하고 있는 장수 공시생이고요. 이제 막다른 길에 와서 여자친구 혜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만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저랑은 조금 제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대본에 몰입하려고 애는 좀 썼어요. 제가. 그리고 7년 전이에요. 이 작품 촬영했을 때가 코로나 직전에 촬영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 12월 달에 촬영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많이 추우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여기 계시는 감독님들, 배우들 고생을 좀 추위와 고생을 하면서 촬영을 했고 요즘 영화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영화 사정이 안 좋은데 코로나도 겪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좀 내려놓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뒤늦게 7년 만에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가슴 벅차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8.15 사수작전에서 장기 공시생 영수의 여자친구 혜선 역을 맡으셨는데요. 영수가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혜선은 감정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연기하시면서 특히 신경 쓰신 감정선이나 인물에 공감하며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포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떠났고 순진 씨는 계속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잘못됐어요. 예? 그럼 사과를 먼저 드려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몰입을 했을 때는 제 감정보다도 어쩌면 저희 부모님이나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15 사수작전에서 경석의 아내 순진 역을 맡으셨는데요. 공시생 가족의 고단한 현실과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인물이었던 만큼 배우님께서 고민하신 캐릭터 해석이나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선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순진이라는 이름처럼 아주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하려고 노력했고요. 혹시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본심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진이라는 역할이 저에게 와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제 주위에 공시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고 또 이 혜선 역처럼 공시생을 뒷바라지 하는 선배 언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많은 또 자문을 좀 귀찮게 하면서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안산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 촬영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번에 개봉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산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안산시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7년이라고 그게 된 게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배우들이나 뭐 우리들 쪽도 되게 괜찮고 소재도 좋고 영화제나 뭐 이제 작은 영화지만 영화제에서도 괜찮겠구나라고 이제 서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제작사 측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좀 이제 드라마로 봐가지고 그 이제 편성이 잡힌 상태로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손을 놓게 됐거든요. 놓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편성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이게 이제 공중에 뜨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화제에 내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좀 지나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어떻게 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안산으로 하게 된 이유는 안산이라는 도시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좀 뭐라 그러지? 좀 이제 외국인도 많이 살고 좀 낡은 주택도 있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되게 그 발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 언밸런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하고 되게
좀 잘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찍기는 장소, 그 저예산으로 찍기에는 장소들이 너무 그 좋은 데들이 있어가지고 찍기에는 너무 좋게 보여서 우리가 그쪽을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세 배우님 모두 저희 8.15 사수작전의 첫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시나리오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시나리오를 받기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하고 있구나. 그런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들, 또 장수생이라고 뭐 3년, 5년, 8년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일단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열심히 치열하게, 그리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현실을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다큐멘터리를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인연이지? 일단은 손병조 감독님과는 작품을 또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족 특집 그 가족 드라마를 찍었었어요. 예, 그래서 감독님과는 호흡도 잘 맞고 또 되게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도 좋고 감독님도 좋고, 그래서 흔쾌히 감사하게 출연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김인권 배우 형도 지금 드라마 촬영 때문에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했는데요. 공시생 2명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인권이 형과의 그 호흡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워낙 베테랑이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둘이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아서, 인권이 형도 그 찍으면서 그 옥상에서 찍었던 그 씬 있잖아요. 그 호흡이 정말 중요한 씬인데 찍고 나서 나 여지껏 찍었던 배우들 중에 너랑 호흡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즐기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계신 혜선 배우님도 그렇고 다슬 배우님도 그렇고, 다슬 배우님이랑은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배우들과의 호흡이 참 좋았습니다. 예. 저는 원래 중국에서 연기과를 졸업을 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영화를 찍게 되었던 건데요. 처음이라서 처음 찍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찍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경쟁률이 거의 3만 몇만 대 1 뭐 이런 느낌이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 제가 맡은 역할은 혜선 그 여자친구 역할이었지만 저도 너무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물론 공시생 이야기였지만 사실 사회 전반적인 걸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네. 저는 이름에서처럼 순진해서 그런지 가족을 버리지 않고 남편에게 등 돌리지 않는 이 순진 역할이 너무 시나리오 전체를 읽으면서 가장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독님께도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8.15 사수작전의 명당 자리는 왜 815번인지 이 번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번호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예. 번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게 8.15 하면은 뭐 이제 해방, 자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금 우리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치열한 경쟁이나 아니면 그 좀 뭐라 그러지, 사회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억압이나 뭐 그런 것들, 무게라고 해야지, 무게,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냥 8.15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8.15 사수작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아까 그 연출 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 8.15 사후작전은 지금 대한민국 공시생의 현실과 경쟁, 그리고 절박함을 유쾌하게 그려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감독님께서 특별히 이 공시생이라는 소재와 그리고 도서관 자리 쟁탈전이라는 이 독특한 설정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공시생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공시생이라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찍었을 때는 진짜 몇백 대 1 정도의 어떤 경쟁이 되게 심했고,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경쟁의 어떤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시생이라는 거를 이렇게 갔다 왔을 뿐인 거고, 지금은 이제 공문이 좀 한풀 살짝 꺾였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큰 틀로 큰 틀로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대 사람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이제 40대나 어떤 가장이나 뭐 그런 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거든요. 관객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질성도 느끼고, 그 동질성을 느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게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어떤 위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이제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배우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촬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인권 선배님과 저랑 같이 호흡하는 씬이 많았는데요. 김인권 선배님께서 굉장히 유쾌하시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유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특히 순진 역할이 좀 감정선을 조금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들을 컷 중간 사이에서도 우리 와이프 순진 역할이 우리 와이프 먼저 막 이렇게 찍어달라고 해주시면서 가까이서 있으니까 또 더 잘 보여서 제 감정 상태를 아셨던 것 같고, 또 이런 감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님과 또 같이 함께하는 김인권 선배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저를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정을 잡을 시간이나 또는 이제 감정이 이렇게 조금 올라왔을 때 카메라에 담길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선배님은 확실히 선배님이시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멋진 생활 연기 잘하는 그런 배우분들이 존경스러웠고, 또 이런 면모를 저 또한 많이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단 마지막 장면, 제가 나오는 마지막 장면, 경찰서에서 이제 싸우고 나서 경찰서에서 혜선이 데리러 오고 제가 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극 중에서
최고로 감정씬이 아니었나, 감정이 제일 깊은 씬이 아니었나. 그런데 촬영은 다 했어요. 촬영은 끝났는데 사고로 데이터가 날아간 거예요. 싹 날아갔어요. 그날 찍은 게. 그래서 다시 찍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안에 실제 경찰서를 빌려서 촬영을 했고요. 파출소죠. 파출소를 빌려서 촬영을 했고, 거기서 촬영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찍은 거기 때문에 다시 그날이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그날 찍은 날이 가장 마지막 이제 쫑 하는 날인데 다시 찍게 돼서 촬영 날짜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 장면이 감정식이기도 하고 되게 속상했어요. 먼저 찍은 게 더 감정이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다시 찍었었어요. 그렇지. 아, 네, 그날 저 씬이 다시 찍은 씬이고 또 혜선이 쫓아가는 밤에 새벽에 찍은 것도 다시 찍었었어요. 네, 그날 찍은 게 그래서 혜선이 저에게 헤어지자고 나갔을 때 골목에 이제 막 쫓아가서 헤매는 그 장면도 같은 메모리 카드 안에 있어서 그 장면도 다시 찍었고, 그래서 가장 추운 시간대에 찍었어야 되는 걸 다시 한 번 또 찍고 그 마지막 감정씬을 또 다시 한 번 찍게 돼서 속으로는 많이 속상했는데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추웠던 기억이 좀 강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네. 네, 혜성 배우님께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희 연기 외에도 드라마 OST와 그리고 미니 앨범 활동 등 좀 다양한 음악적 커리어를 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악 작업도 혼자서 오랜 시간에 그 감정과 마주하는 과정인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장수 공시생 옆에서 함께 버티는 혜선을 연기할 때 좀 공감대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사실 뒷바라지도 더 할 수 있었지만, 네, 대본상 어쩔 수 없이 떠난 거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사실 그 씬에서도 이제 경찰서에 이제 계신 분들, 저희 촬영 때문에 이제 와주신 거였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이 또 다들 너무 추우시니까 거의 의자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현실은 이게 현실이구나. 이제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장희웅 배우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배우이자 프로볼러라는 이력도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언젠가 볼링을 소재로 한 작품이나 스포츠 드라마에도 도전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영화 속 영수에게 볼링처럼 몰입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면 어땠을지 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볼링 영화가 있습니다. 스플릿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정말 볼링 영화예요. 볼링 도박이기고 유지태 선배님이 주인공이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볼링에 관한 기술 자문, 그다음에 코치, 대역을 맡아서 대본 쓸 때부터 감독님이랑 상의해서 수정해가면서 자문을 해가면서 대본 수정했고, 촬영 시작하기 전에 배우들 일일이 자세 디자인 구질해서 감독님이랑 같이 디자인해서 배우들 가르치고 대역도 하고 촬영도 하고. 볼링 드라마 되게 재밌어요. 예, 스플릿이라는 드라마 안 보셨으면 봐주시고요. 예, 재밌습니다. 네, 네, 예. 물론 저희 영화 8.15 사수작전 많이 봐주시고 개봉했으니까. 예. 볼링 작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영수 캐릭터에 대해서는 제가
폼 잡는 역할을 멋있는 역할을 그동안 좀 했었었는데 뭐 무사, 의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엘리트 인텔리전트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좀 찌질한 어떻게 보면 밑바닥 청년의 역할을 맡아서 그리고 의상도 편하게 입고 머리 뭐 분장 다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했고 마음껏 망가지고 편하게 제가 안 해본 그런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불러주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변신 또 안 해본 캐릭터에 대한 도전하는 마음으로 임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슬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앵커나 기자, 아나운서 같은 좀 감정의 절제가 필요한 캐릭터들을 주로 맡아오셨었는데요. 저 이번 작품에서는 좀 감정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는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연기와는 좀 다른 이번 역할에서 어떤 점을 새롭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 직업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캐릭터를 저는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촬영할 때 이렇게 제 안에 심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촬영할 때 그럴 때마다 어떠한 그 직업군이라던가 이런 걸 학습하기도 하고 그걸 체화하기 위한 또 연습과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순진 역할이 굉장히 흘러가는 연기처럼 보여질까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선의 디테일함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또 감독님과 나누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지만 또 감정적인 어쨌든 표현이다 보니까 저도 후련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정보성 전달과는 또 다른 인물의 그 힘든 삶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삶이잖아요. 전 아직 미혼이지만요. 결혼을 한 남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인물이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내 안에 사랑을 스스로 네, 키워가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영화를 관람하실 관객분들에게 저희 8.15 사수작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작품은 보면 약간 좀 애틋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틋함이 전반적으로 이제 작품 안에서 이제 흘러가는 캐릭터들의 모든 내면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다 애틋함이 있고 또 내가 이 작품을 보는 그 시선도 좀 애틋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애틋함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 이제 뒷모습이 2개 나오거든요. 우리 작품에 이제 솔직히 뒷모습이 나오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지양하긴 하는데 뒷모습 나오는 두 장면이 이제 지금 희용 씨랑 그다음에 인권 씨가 그 도서관 위에서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보면서 이제 서로 다짐하고 하는 그 뒷모습하고 그다음에 에필로그에서 이제 명당자리를 찾아서 이제 뛰어가는 그 학생들의 뒷모습 이 두 뒷모습이 우리 작품의 어떤 이제 감정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 이야기는 이제 경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경쟁은 앞에서의 이제 얼굴 몸짓이나 표정으로 해서 그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 경쟁 안에서 우리 작품은 그 뒷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경쟁의 그 이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애틋함이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작품 요즘 시대가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젊은이들이 참 힘들어요. 취직도 힘들고 젊은이들의 생활도 힘들고 그런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그런 힘듦을 잘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많은 분들 이 작품을 보시고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또 그리고 직업을 갖기 위해 힘들게 살아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경쟁 사회, 우리나라 이 치열한 경쟁 사회가 조금은 좀 살기 쉬운, 살기 편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좀 행복하고 기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 이 작품 관객들 물론 흥행이 되면 좋고요. 많이들 홍보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재밌게 보셨죠? 네. 네. 작품 사람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SNS나 주위 분들에게 많은 홍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 기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네, 한번 주위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영화를 여기에서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러 오셔서 웃고 울고 보다가 나가실 때는 짠한 여운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또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사까지 다 같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무대 정리하고 저희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혜영 배우님 먼저 단독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중앙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혜성 배우님 단독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세 배우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손병조 감독님도 개인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우분들 3분 단체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까지 올라오셔서 네,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이텐 포즈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짐 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기 정원 선배가 오늘 응원 왔어요. 응원 같이 경례에 들어왔어요. 같이 한번 사진 자기 들어와. 건강 또 들어와. 아니 그냥 하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8월 14일 개봉되는 한일로 사수작전을